자, 이번 시간 농지법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두 문제 나오고요. 거의 지금 이제 7년 정도 14문제인가요? 그 중에서 한 문제 정도면 좀 이제 이상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해서 요건 딱 정해져 있어요. 제일 먼저 용어에 관한 내용 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1번 끄트머리 봐야 돼.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단 틀린 편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패턴들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사실은 이제 해당한다, 포함한다, 옳은 표현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농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거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제로 이용되면 농지. 이렇게 외우면 더럽게 어려워. 농지 아닌 것만 외우시죠. 그래서 초지하고요. 그 다음에 조경 목적 들어가면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다? 농지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농지를 외우는 게 아니야. 농지의 경우의 수는 수백 가지가 나오니까 보면 말려버려요. 농지가 아닌 거 초지하고요. 조경 목적에서 초조 이 두 개만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다? 농지에 해당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농업인의 요건이 있죠. 부지 면적 1000 이상, 고정식 온실 330 이상, 노동일수 농업은 90일, 축산업은 120일, 출제 포인트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꿀벌 10군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출제 이슈를 삼았었죠. 같이 묶어서 이제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거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된다 해서 농지법은 이제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 3시리즈로 거의 다 끝나게 된다. 요게 논의의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볼까요? 농업인, 소가축 80도를 사용하면서까지는 농업인이 아닙니다. 근데 1년 중 151일 축산업에 종사한다. 이 사람도 농업인에 해당한다. 120일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한다. 이런 안 외워도 돼. 3번 지문요. 3,000제곱미터 농지에서 이미 농업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1,000 이상이 되면 어떻다? 농업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에 해당한다 해서 다시 초조 아니면 어떻다? 농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초조 아니면 어떻다? 농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뭐죠?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지고 다 뽑아내야 되죠. 1번을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위탁 경영이라고 하는 거, 농작업의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돈 주면서 시키는 것을 위탁 경영. 이게 뭔 얘기냐면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이긴 한데, 원래 우리가 이제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고, 농사는 자기가 지어야 된다. 그런데 일정한 사유가 있게 되면,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등등등 사유가 있게 되면은 일부를 어떻다? 딴 놈한테 맡겨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다. 이게 경자 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위탁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자, 농업인 자, 두 가지 외우셔야 돼. 꿀벌 10군 이상하고요.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인 자. 이것만 농업인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법인에서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농지는 초조를 제외하면 다 농지에 해당하게 된다. 해석하시는 거 아니야? 분석하는 거 아니고요. 분석도 해석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계적으로 몇 개 외워서 쇼부를 보셔야 돼서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설령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봐봐. 패턴 해당한다. 옳은 편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린 편. 이게 이제 완전 국어 싸움입니다. 국어 싸움에서 이게 이제 출제위원들도 한국말 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 습관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국어만 갖고도 쇼부를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옛날에 그 14시험 볼 때도 요따구로 시험을 봤어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맥락만 쭉 파악해가지고 외우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증을 땄잖아. 그러니까 내가 중개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력은 쥐뿔도 없었어. 그 당시에 솔직히 나중에는 보다가 자 10번씩 저는 읽었어요. 왜? 문맥이 부드러우면 옳은 편, 문맥이 약간 어색하면 틀린 편. 야매극치죠. 물론 이제 제가 직업적으로 책을 보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내용을 몰라도 대충 이제 패턴 잡아내는 건데, 하여튼 저 시험 볼 때 요딴 식이요.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자, 농지는 이미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답이 5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험에 나왔던 주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험에 처음 나오는 주제가 있다. 뭔 소리인지 감도 못 잡겠다. 그러면 5번이 답이 되는 사례가 많다. 근데 이미 한번 나와버리면은 그때는 어떻다고요? 이걸 바꾸죠. 초조라고 하는 걸 찾아봐야 되지. 초지, 제외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어떻다? 농지에 해당이 된다. 적용 목적임은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라고 할 거. 나머지 초조 아니죠? 그러면 어떻다? 농지에 해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억, 디귿 두 가지가 어떻다? 농지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 얼마나 쉬워. 이거 읽으시면 안 된다고. 초조라고 하는 거. 이것만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앞으로 이제 나올 문제는 바로 초지법상 초지 얘기를 끌고 들어올 거예요. 초지 얘기는 어디서 공부하시냐면 공간정보법에서 지목 얘기할 때 바로 목장 용지 얘기할 때 초지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초조라고 하는 것만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 요약집에 제가 미리 정리해 놨잖아요. 그래서 다 농지다. 이런 선생님이 없어. 이 암의 극치잖아. 하나 내용 몰라도 답을 맞추게. 해서 내가 좀 불쌍해. 그래서 공부 더럽게 하는 수험생들 데리고 어떻게든 합격을 시키려고.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면 다 내 덕이라고 개뻥 치려고 해서 대신 시킨 대로 해주셔야 돼. 초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시골 가면 어때? 자, 넓고 하니까 초조할 일이 없어. 그래서 초조는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또 저런 거 공부했잖아. 도시개발법에서. 자, 시골 하게 되면 좀 느긋한 동네다. 근데 삼촌은 어떻다? 이거는 시골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는 지역 이런 거 논의할 때 바로 도시는 뭐가 된다? 주상무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시골이 아니다. 삼촌은 시골이 아니다. 초조는 시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하여튼 잘 갖다 붙여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꿀벌 열군이라고 하는 걸 외우고 들어가자고 해서, 그리고 이 문제 나오기 전에 바로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인데 이게 20회 때인가 21회 때 출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거기 농업인의 요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는 뭐야? 농업법인을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아내게 될 것이다. 농업법인, 농업회사 법인 중에서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되게 되면 어떻다? 이것도 농업법인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 문제 중에서 뭐가 나왔었어요? 이망할 놈의 자식이 농지라고 하는 게 언제? 30회 때 구성이 됐잖아요. 그럼 31회 때는 바로 농업인이나 그 다음에 농업인 나왔으니까 28회 때 나왔으니까 농업법인을 가지고 구성을 할 기현성이 있다. 해서 농업법인은 얼마? 3분의 1 이상. 해서 농업회사법인은 종묘사 같은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종묘사의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되면 그것은 농업법인이고, 농업법인이 되게 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농업인에 관한 주제 살펴드렸고, 그 다음에 연간 판매가 얼마? 120만 원 이상 인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이렇게 살펴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농취증 스톱! 바로 외워서 가야 돼. 농취증 얘기 나오면 주허 신격이라고 하는 거,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경매라고 하는 거. 주허 신경 어떻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거 시험용입니다. 그래서 실무에 있어서는 다 농취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어떻다? 원칙적으로 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겁나 많이 예시를 하면서 그 중에서 그것에 또 예외로서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어떻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뭘 찾아야 된다고? 주어 신경을 찾아야 된다고. 출제 기술상 뭐라고 씨부리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지법상 농취증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겁나 많이 예시를 한다. 거기에 예외가 뭐가 된다? 주어 신경,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경매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경매 같은 경우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그 시점까지만 어떻다? 농취증을 첨부하면 된다. 입찰할 때 농취증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이건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출제하는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 외 우리 민법
농지법에서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농취증이 없어도 그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에서 농지 전용 신고에서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미 새기시는 거 아니야? 주어 신경은 어떻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예 문제 볼 때 농취증을 취하자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게시부리는지 감 자체를 잡을 수가 없어. 그냥 문제 구성할 때 주어 신경은 어떻다?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쓱 보게 되면 내용을 문제를 볼 것도 없이 주어 신경을 찾아서 구성한다. 뒤에 문제 구성할 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9회 때 이런 식의 질문 구성하면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어떻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해서 농취증에서는 주어 신경 이 얘기가 두 군데 다 연결됩니다.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두 군데서 이슈가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논의 드릴 주제는요. 자,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 기간 나오면 다 얼마? 3년, 3개월, 3시리즈로 도배가 되게 된다. 해서 자, 국내 여행은 여행으로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국외 여행, 3월 이상의 국외 여행이 어떻다? 바로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가 되게 된다. 농업법인이 겁나 아프면 이제 문 닫는 과정에서 청산 중인 경우, 이걸 이제 소송 중인 경우라고 장난을 쳤고요. 그 다음에 부상으로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했을 때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어디 가거나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그래서 자격을 할 수 없으면 돈을 주고 어떻다?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위탁 경영. 그 다음에 국외 여행 얼마? 3개월 이상 해서 여행이라고 하는 거. 아프거나 자,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그 다음에 질병은 쉬어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법인이 아픈 게 뭐다? 청산 중인 경우 이렇게 가게 될 테고, 그리고 이슈 삼아 내야 되는 것이 어디 가거나 취약이라든가 징집이라든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래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간다는 그곳, 교도소 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위탁 경영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문제 응용 들어가게 되면 1년 중 30일 이상 농작업에 종사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연세가 많으셔갖고 농사를 짓기가 곤란해. 그래도 30일 이상 농작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어떻다? 위탁 경영할 수 있다. 그래서 농지법은 30일, 3개월 다 3시리즈, 나중에 3이 아닌 거 몇 개만 외워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으로 구성했고요. 자, 보니까 25회 때 구성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29회 때 나왔네요.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에서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어디 가는 케이스 되겠습니다. 자,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국외여행 3개월 이상이 되면 다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선거에 따른 취임이라고 하는 거, 이때도 당연히 어디 가는 거니까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이거 겁나 쉽잖아. 치료가 필요는 얼마?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저 3시리즈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아픈 것 중에 특이한 게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가게 문 닫을 때 하는 게 뭐라고요? 청산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 드릴 주제는요. 자,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30회 때 25, 29, 30에서 아까 자 언제였었지? 지금 이제 29회 때는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그 다음에 이제 30회 때 좀 어려웠어요.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보니까 앞을 보지 마.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30일 아니죠? 해서 3시리즈가 돼야 된다고. 앞을 보지 마시라고 이걸 계속 바꿔치기 할 거니까 1년 중
중 얼마? 30일 이상 농작업에 종사했을 때 뭘 할 수 있다?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요. 이게 뭐 가지치기, 뭐 열매 속기 이런 것들이 현혹되면 안 되고 뒤에 이게 숫자 30일, 3개월, 3시리즈로 다 끝난다. 그저 모든 얘기 3시리즈. 그래서 4철에 28하게 되면 28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4주라는 얘기는 30일 이상 농작업에 자기가 종사할 때 나머지 농사를 다 다른 놈한테 돈 받고 돈 주면서 시킬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위탁 경영. 그래서 내다가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이 명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한 이거 안 되지. 외국 여행만 해당이 되죠. 해서 선거에 따른 공직 취업 어디 가는 케이스. 그래서 이 아이는 4주 4, 7, 28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여행은 여행으로 치지 않는다. 해외 여행만 해당이 됐었고요. 그래서 위탁 경영 할 수 있는 경우는 뭐야?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래서 디귿은 제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위탁 경영 할 수 없는 게 기업, 니은 두 가지. 이 문제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 어렵게 냈던 것이 위탁 경영. 다만 우리가 이제 문제 구성을 할 때 새로운 문제를 뽑는 게 아니야. 25, 29, 30 등 위탁 경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체 맥락의 숫자가 다 30일에 3개월, 3 시리즈로 끝나게 된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 무려 7년 동안 3번이나 구성이 됐던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게 임대차 얘기 등이 나오게 될 텐데요. 얘도 포인트, 기본 골기역 자체, 농지,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주제가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된다. 해서 농지 임대차 기간 나중에 보시겠지만 기본 3년으로 보게 된다. 자, 그런데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존재하게 된다. 이게 뭐라고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라고 하는 거.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할 때 어떻다?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누가? 임대인이 아프거나 임대인이 어디 가게 되면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하고 다시 컴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1번 보니까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거나 기본적으로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 3년으로 약정되는 것으로 본다. 나중에 요약제 과정 설명드릴 텐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5년짜리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고요. 원칙은 3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을 1번으로 1번을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이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우리 주임법 같은 거 보게 되면 항상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할 거. 임대차 계약,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임대 농지 양수인 임차권 등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자, 대항력이 인정돼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임대차 계약,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등 나와 있어. 전혀 의미 없어. 농지 임대차는 다 무슨 얘기라고요? 기간 얘기를 갖고 쟁점을 삼아냅니다. 그래서 기본 몇 년? 3년으로 보게 된다. 24회 때 나왔던 쟁점. 이게 옛날 문제니까 가장 기본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기본 농지 임대차 기간 원칙은 얼마? 3년. 그럼 24회 때 이 문제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살을 붙여서 나올 때는 자,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는 경우에는 어떻다?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뼈대를 잡으셔야 돼. 그래서 위탁 경영 얘기하고요. 다 세트로 가시는 거야. 세트로 가시는 거야.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었다. 자, 농지 법령상 A 농지, 일반적인 A 농지, 국유 재산인 B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 틀린 것을 해서 등기 있어야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해서 아까 농지 임대차는 등기 안 해도 시골 분들이 잘 모르거든. 대항력 인정한다. 중요치 않고요. 임대차 기간 기본적으로 몇 년? 원칙은 3년 이상인데 임대인이 취약 어디 간단 말이야? 이때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의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차했을 때 갱신하는 경우 역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하는 경우도 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A 농지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더럽게 어려운 얘기. 법에 전혀 없는 말입니다.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자
자, 비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얘를 답으로 뽑아. 국공유농지, 국공유농지에 대해서는 어떻다?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스토리 갑니다.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임대인이 아프거나 임대인이 어디 가는 경우에는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을 삼아야 되는 게 국공유농지 임대차. 이건 이제 출처는 작정을 하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공유농지 임대차 기간,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빌려줄 때는 그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자 5번 뽑았어요. 좀 이따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 3 내야 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처분 의무 등 스톱. 농지를 농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처분할 의무가 있다. 근데 똑같아. 아프거나 어디 가는 경우에는 어떻다? 농지를 농업 용도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없다. 처분 의무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처분 의무가 배제되는 게 뭐라고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하는 경우가 어떻다? 바로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잡게 돼요. 그래서 봐봐봐. 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입 나와 있죠? 끝머리 처분 의무가 면제되게 된다. 어디 가는 거잖아요. 군대 가고 학교 가고 국회 가고 이렇게 어디 가는 경우 어떻다?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된다. 여러분들 거의 기억 못 하실 텐데 자, 지금 민주노동당 시절에 강기갑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를 도포자로 휘날리면서 한번 휘저었던 분이죠. 그분 원래 이제 경남 사천에서 한우 농사 짓던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농인가 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뭐 좀 한 달에 하다가 점점점 해서 직능 대표로 자 국회의원까지 되셨는데 그분이요 그 도포자로 휘날리다가 다시 경남 사천 가서 그 한우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때는 그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양반이 이겼던 후보가 기가 막힌 사람이었지. 이방구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씨하고 겁나 라인 됐던 아주 실세를 꺾어가지고 쌩 난리가 났죠. 아마도 경남 사천 시민들은 강기갑 의원 찍을 때 설마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농지를 팔지 않고도 어떻다? 다시 컴백할 수 있다.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에서 다시 갑니다.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농사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요. 나머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보십시다. 위탁 경영,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케이스, 처분 의무가 배제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출제위원들의 수준 내공이 이런 거야.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다 포장만 달리해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거를 얼마나 수험생들이 잘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원래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다? 농지라고 하는 거. 농지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런데 아프거나 어디 가면 농사 지을 수 없지 않느냐. 그때는 딴 놈한테 돈 주고 시켜서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농지 임대차 기간 기본적으로 원래 농지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정한 경우 어떻다? 임대차를 허용할 수 있다. 근데 임대차를 허용할 때는 농사 짓는 사람을 배려해서 최소한 3년은 세팅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는 경우에는 어떻다? 자기가 농사 곧 지을 거니까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국공유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지를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않다 걸리게 되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근데 얘가 농사를 안 지으려고 안 지은 게 아니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도 다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된다. 그래서 위탁 경영, 임대차 그리고 처분 의무의 배제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 기가 막히게 문제 출제합니다. 얘들 자체가 정말 문제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맥락은 불가피한 사유. 항상 예외 항목. 자기가 직접
자, 경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 원래 임대차 3년 이상으로 정해되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농지를 농업용도로 활용 안 하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처분 의무가 배제되는 사유. 그래서 모든 맥락이 다 뭐라고요? 예외 파트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된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니까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일단은, 자, 가볼까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옳은 표현. 2번, 기본이죠. 세대원 전부 면적 합산해서 1000 미만까지만 어떻다? 소유할 수 있다. 얘는 이제 항상, 자, 공인중개사법 할 때도 같이 던져준 지문 해서, 자, 농지 1000 이상 소유하면 농업인이 되고요. 1000 미만이 되게 되면 어떻다? 주말 체험 영농이라는 형식으로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주어 신경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좋아. 자, 그 다음에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의 보조로 사용하려면 농지 전용 신고해야 된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야. 5번 가볼까요? 봐봐. 처분해야 된다. 나와 있죠? 내용을 보지 말고 처분해야 된다. 근데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징집 나와 있죠? 징집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다? 처분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문제 보시면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뭐라고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실 때 뭐를 뒤를 봐야 돼. 우리가 외웠던 게 처분 의무의 배제라고 하는 것을 외우셨거든요. 근데 앞에서부터 징집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보다 보면은 이게 뭐라고 시무리는지 감 자체가 안 잡혀. 그래서 항상 한국말의 핵심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 서술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야매로 탁탁 뒤만 끊어서 보시게 되면 자, 같은 지식이라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처분해야 된다. 아프거나 어디 가는 경우도 다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된다 해서 자, 취하, 징집,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이런 것은 어떻다?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자, 위탁경영, 그 다음에 임대차 3년 미만 얘기, 그 다음에 처분 의무 얘기까지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모든 얘기가 다 뭐라고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 얘기로 다 귀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 멍청하게 이걸 하나씩 다 쳐 외우는 게 아니라고 절대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몇 번을 풀더라도 계속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점수를 잘 받아내는 방법은 뭐냐? 뒤만 계속 보는 거야. 몇 개 외운 다음에 그 외운 걸 바로 대입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해서 5번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해서 자, 일단은 자, 요 문제도 그래 이제 요거는 이제 3이 아닌 시리즈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3이 아닌 시리즈 해서 보니까 대리 경작에 있어서 수확량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되는 3이 아닌 거 요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때려 죽여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농지법에서 벌칙까지 벌금 이런 거 알 수 없어. 딱 그러니까 뒤를 봐야 된다고. 뒤를 보면 최소 농지법에서 벌금 이런 거 안 해줬다는 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이행 강제금 부과 나와 있죠.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이행 강제금 부과 얼마?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이행 강제금 부과 뭐라고요?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내용 가지고요. 일단 문제 한두 개 더 남아있는데 요약집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215페이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해서 제일 먼저 경제유전의 원칙 관련해서 농지라고 하는 거 무조건 다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에 포함된다. 근데 아까 초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초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초조하면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농업인 중에서는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하고 꿀벌 10군 요것만 출제 포인트가 됐습니다. 나머지 외우실 수 없습니다. 해도 안 돼요. 해서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인 자, 그 다음에 꿀벌 10군 이상, 농업법인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최근 문제는 아닌데 과거의 괄호넣기 문제로서 3분의 1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 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유지하는 원칙에 특례해서 주말 체험용농 상소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 이농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농업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1만까지 얻어다 소유할 수 있고, 주말 체험용농은 아까 1천 미만, 요즘에 잘 안 냅니다. 19회 때 마지막 나왔던 것이 1만 얘기 나왔었고요. 한편 국가지자체 등은 얻어다 농업 목적이 아니라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도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다. 주의하실 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농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직장 사는 애들이지 농지랑 관련이 없다. 옛날 나왔던 문제 패턴.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농취증 필요한 거 주어 신경 나와 있죠. 자, 농취증이 필요한 게 뭐가 된다? 주어 신경, 농취증 발급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경매 관련해서는요,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만 농취증을 제출하면 된다.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아서 1등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입찰할 때 농취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 납부 기한까지만 바로 농취증을 제출하면 된다. 자, 농지 이용 관련해서 위탁 경영 가능사의 질병 나와 있죠.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나와 있죠. 그래서 아픈 건 3개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프거나 이렇게 가는 거. 아프거나. 제가 거기다 쪽팔리게 아프거나 이렇게 쓰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질병 등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자, 취약 학교 가죠. 애가 학교 가야 된다고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농사 짓느라고 못 간다, 학교를 못 가는 건 아니란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 따른 공직 취업 나와 있죠. 징집 나와 있죠. 군대 가고 학교 가고 여의도 가고 이러면 얻어다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간다는 교도소, 구치소 등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3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나와 있죠. 이것 쭉 우려먹다가 30회 때는 노동력 부족 관련해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 등에 의하는 경우 1년 중 30일 이상 종사하는 경우 나와 있죠. 3분의 1 이상 30일 해서 지난번 문제에서 이 미친놈들이 저 욕 나와야 돼. 30일 이상을 이 4주 이상 이딴 식으로 해서 별 거지 같은 놈들. 그러면 이제 뭐 내겠어? 3분의 1 이상 또 내릴 수 있겠죠? 그죠? 아까 30일 이상을 24주에서 28일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었다고. 그래서 이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3, 제가 표현할 때 주요 농작업인데 포인트는 뭐라고요? 3분의 1 이상 종사하게 되면 어떻다?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노동일수로는 30일 이상. 자, 야, 자금량으로는 얼마? 3분의 1 이상이라고. 봐봐. 농지법은 다 3자 돌립니다. 3자 시리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기본적으로 몇 년? 3년. 근데 다년생 식물은 예외 5년 나와 있죠. 아마 시험 문제 고생할 때는 5년 얘기는 뺄 거야. 이건 법령 개정 때문에 5년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최소 몇 년으로 봐야 된다? 3년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할 거.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3년 미만의 기간이 위험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임법 할 때랑 똑같은 거잖아. 상임법 할 때랑 같은 거잖아. 주임법에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위험을 주장할 수 있다. 상임법에서 고액 임차인이 아니라고 전제했을 때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위험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붙여봤고, 주된 출제 이슈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게 되면은 임대차 기간 어떻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임대인의 질병, 그 다음에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농업법인 청산, 임대인의 취약 또는 징집, 임대인의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입, 임대인이 큰일에서 교도소 등을 기억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특이했던 거 국공유농지도 다 임대차 기간 국가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농지처분 의무라고 해서 질병, 취약, 병, 징집, 소집,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입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두 문제를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논의상 뭐라고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하면 어떻다?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된다. 자연재해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대리경작 나와 있죠. 해서 대리경작 기간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 3년. 그리고 수확량이 얼마? 100분의 10을 바로 이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라. 여기 빠져 있는 게 지금 하다 편집 빠져 있는 게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이고요.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 100분의 20. 이행강제금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건축법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하나 체크를 해볼 것이 있죠.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141페이지쯤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이용 의무가 있다. 현상 보존 목적 몇 년? 5년. 나머지는 다 몇 년? 2년 동안 이용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자료 141페이지.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1번 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포인트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경우는 어떻다?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뭔 소리야? 지금 2년짜리 이용 의무 기간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 이 사람이 농지를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다만 이 사람이 3년째 이용을 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2년까지는 부과할 수 있지만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문장상 뒤에 다만 나와 있죠. 출제위원들은 1년에 1회 이런 것도 중요치 않고 뒤에 예외 항목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 30일 뭐 이런 게 있고 중요치 않고 부과금액 아직 안 나오는데 중요 이슈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나와 있죠. 방치, 임대, 목적, 변경 이렇게 달라. 근데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농업용도로 활용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100분의 20 간단하게 이제 구성이 됐던 그런 주제가 되게 될 테고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징수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계속해서 징수만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고 있어요. 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다시 가봅시다. 1년에 한 번씩 방치, 임대, 목적 변경 순서에 따라서 10%, 7%, 5% 등 부과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으로 보는 거야. 그럼 제일 뒤쪽에 뭐가 나와? 징수라는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앞에 이용 의무기간도 외우고 1년에 한 번도 외우고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고 하다가 마지막 징수를 놓친다고. 근데 출제위원들은 징수 가지고 도배를 해버린다고 해서 징수라고 하는 거 이행하기 전에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관속까지 들어가서 다 징수를 하게 된다. 만약에 2년 동안 이용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 2번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게 3년 차 이 사람이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은 관속까지 쫓아가서 다 징수하게 된다라고 해서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 포인트가 되게 된다. 해서 지금 이제 교재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 100분의 20 빠져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지금 문제 대부분이요. 위탁경영,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기간 3년 미만 정할 수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처분 의무의 폐지, 그 외에 대리경작 등에 관한 주제 이행강제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농지, 농업진흥지역 뭐 이런 제도들 나와 있는데 최근에 거의 문제 구성이 되고 있지 않고요. 농지의 전용이라는 주제 가지고 하나의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29회 때 나왔던 문제 농지의 전용 이거는 이제 의미 자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답 자체가 거의 개쓰레기 수준이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봅시다. 요건 틀렸고 그 다음에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니까 답이 1번이 되는데 이건 의미 없어요. 이 문제는 버리고 가는 건데 대신 여러분 자료 가지고 218페이지 가서 한두 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답이 1번인데 의미가 없다고요? 이걸 풀 수 없다고. 이거는 학원 강사인 제가 봐도 벙 쪘던 그런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딱 한 문제, 7년 동안 한 문제 구성되기 때문에 비우고 가야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농지, 농업인, 농지, 위탁경영, 임대차, 처분, 의무, 배제 등 이런 걸로 거의 다 모든 문제가 구성이 된다. 14문제 중에서 13문제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교재 지금 218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제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지문에 하나 나왔던 주제인데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두 개로 대별한다. 그래서 진흥구역이라고 하는 것, 진흥구역이라고 하는 것과 보호구역 해서 보호구역 이렇게 대별해 보는데 밤낮으로 농사 짓는 땅이 진흥구역,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을 도와주는 땅이다. 그래서 아마 밑줄을 그어놓은 게 제가 진용보호라고 이렇게 대목을 달아놨습니다. 이거 거의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게 뭐가 된다? 보호구역이다 해서 설명드릴까요? 자, 진흥구역 순수하게 농사 짓는 땅, 이제 보호구역은 뭐라고요? 진흥구역의 용선, 물기를 내주게 하는 땅을 뭐라고 한다? 보호구역. 이건 답 안 돼요. 답 안 되는데 수험생 입장에 더 이렇게 짜증나. 진용보호 이렇게 가셔야 돼.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를 위한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보호구역. 옛날에 지금 7년 사이 문제는 아닌데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농업보호구역이란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농업진흥구역은 보호구역의 용선 확보 이딴 식으로 말장난을 했던 바가 있다. 아 몰라도 돼. 이게 몰라도 돼.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주제는 보니까 행위자원 관련해서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설치할 수 없다 틀렸죠. 이렇게 나와 있죠.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다 틀린 편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다 틀린 편 나와 있죠. 간단한 거죠.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뭔 소리냐면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어떻다? 뭐가 나오든 간에 다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거의 안 나오면 10년 넘었던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진흥구역이든 보호구역이든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다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진흥구역이든 보호구역이든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뒤쪽 가서 그냥 있다 오른편 없다 틀린 편 이렇게 단순하게 가시는 게 하나의 포인트. 이건 절대 개별적인 항목을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치고 여러분 자료 218페이지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거 의미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꿔서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밑줄을 그으면 안 돼. 거기 보니까 규제라고 해서 농지 전용 허가 밑줄 그어진 거 볼까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천하고요 산지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야 산지를 불법 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 농지가 되게 됩니다. 농지의 기본 정의 자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이 되면 그게 뭐가 된다? 농지. 화전을 일궜다고요. 그럼 불법으로 산지를 개간을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가 된다? 농지가 되게 된다. 근데 거기다 나무 심어서 다시 숲으로 되돌리려고 한다. 그때 굳이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천관리청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 국도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차 끌고 가시다 보면은 그 하천변에요. 하천변에 비닐하우스 등등등이 쫙 깔려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런 땅들 다 국공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땅에 농사 지으면 안 돼요. 국공유지를 침탈하는 거야. 근데 거기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해서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한다. 산림을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어떻다? 전용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시 갑시다. 원래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 쓰고자 할 때는 이거 엄격하게 규제해야 돼. 농지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 누구? 장관한테 허가 받아야 된다. 근데 원래 산지로 돌리거나 원래 하천으로 돌릴 때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고요. 거기 그 밑에 자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근데 밑줄 앞에 보니까 명령 위반 나와 있죠. 명령 위반 뜨면 다 허가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23회 24회 때 연속 나왔던 답이에요. 그래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취소해야 되는 경우
토탈 9개 중에서 1개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위반 뜸은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해서 지금 한 10년 사이 2번 나왔던 것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떴을 때 명령 위반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답이 된다고. 앞에서 농지 산림으로 돌려주고 하청으로 돌려주고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돼. 답이 되는 주제. 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지금 이제 명령 위반하면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 나와 있죠? 이게 겁나 중요해. 해서 점점점으로 자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앞에서 우리 이런 거 썼잖아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이거랑 같은 거야. 뭔 얘기냐면 우리 농지법에서는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는 것만 겁나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주택이 나올 수도 있겠고 농업용 창고가 나올 수도 있고 자 포인트 허가는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 그건 던져주는 질문. 대신 신고는 뭐라고요?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면 무조건 다 신고 항목이고 누구한테? 시군구청장. 두 번째 암기하시라는 거 점점점으로 전용을 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첫 번째 암기 항목 명령 위반하면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두 번째 점점점 나오면 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세 번째 항목 농지 보전 부담금 나와 있죠? 전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비교할 것이 전용이 아닌 것을 가리켜서 타용도 일시 사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에 있어서는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십시다. 전용 파트 더럽게 양은 많고 우리가 다 풀어갈 수 없어. 세 가지 이슈. 전용 허가 관련해서 취소해야 되는 게 명령 위반. 두 번째, 신고라는 표현 다 시군구청장한테 신고. 무조건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세 번째, 허가가 됐든 전용이 됐자 협의가 됐든 신고가 됐든 전용을 할 때는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된다. 달리 표현하면 타용도 일시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세 가지 가십시다. 얘기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 이슈 되는 거 명령 위반하면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슈 자 농지 전용은 다 뭐로 할 수 있다? 신고로서 할 수가 있다. 구체적인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걸 외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어떻다?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그게 아까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같은 맥락이야. 그리고 세 번째가 전용하게 되면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돈 됩니다. 사실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농지, 창고 용지 등으로 쓰게 되면 돈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농업인 이게 되면은 웬만한 거 다 전용 신고로서 가능합니다. 농업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다 전용 신고로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농지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나 신고 항목에 해당이 되더라도 보전 부담금 이론상 최대 평당 5만 원까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돈 안 되면 아예 전용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지금 전용은 영원히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전용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설치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슈. 명령 위반하면 어떻다? 허가 취소해야 된다. 명령 위반하면 어떻다? 허가 취소해야 된다. 세 번째, 점점점 다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전용할 때는 보전 부담금을 내고 전용이 아닌 타용도 일사용은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해서 이게 지금 이제 29회 때 엽기적으로 냈는데 이런 거 봐봐요. 4번 지문에 보니까 농지를 농업주택부지 점점점 전용 신고 누구한테 시군구청장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틀렸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별 의미가 없죠. 자, 한 문제 맞추려고 지금 7년 동안 14문제 중에 한 문제가 전용 파트에서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비우고 가실 주제. 앞에서 지금 숫자 3 시리즈 겁나 중요한 주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농지법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렸습니다.